띵, 익숙한 알림 소리.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잠금 화면을 밀어 올리는 순간 숨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대화창을 엽니다. 조금 전 내가 보냈던 말풍선 옆에 있던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변화 하나에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봤네. 다행이다. 곧 답장 오겠지? 별것 아닌 일인데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풀립니다. 조금 전까지 괜히 보냈나? 몇 번이나 후회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괜찮습니다. 읽었다는 건 적어도 내 메시지가 그 사람의 하루 어딘가에는 닿았다는 뜻이니까요. 휴대폰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마음은 아직 그 대화창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1분.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10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30분. 조금 늦네. 괜히 휴대폰을 한번 꺼내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숫자 1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고쳐 끼고 누군가는 졸다 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데 시간은 이상하게도 내 휴대폰 앞에서만 멈춘 것 같습니다. 운전 중인가 보다. 야근하나 보다. 답장 쓰다가 다른 일이 생겼겠지. 처음에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는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해는 천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무 갑자기 연락했나? 혹시 바쁜데 눈치 없었던 걸까?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곤란한가? 아니면 생각은 여기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싫었던 문장을 조용히 꺼내듭니다. 혹시 이제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걸까? 그 한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하철 소리는 멀어지고 사람들의 대화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지만 사실 붙잡고 있는 것은 휴대폰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상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벌써 긴 이야기를 혼자 시작합니다. 상대를 대신해 말하고, 상대를 대신해 표정을 짓고, 상대를 대신해 마음을 추측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를 대신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하철 문이 열립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냅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도 시선은 자꾸 식탁 위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왔을까? 화면을 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양치를 하다가도, 드라이기를 하다가도, 침대에 누워서도 손은 자꾸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잠금 화면을 켜고
메신저를 열고 대화창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집에 들어왔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밤입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창문들 안에도 누군가는 가족과 웃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손바닥만한 화면 하나에 오늘 하루의 기분을 맡긴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작은 화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쉼없이 떠듭니다. 괜히 보냈어. 내가 잘못했어. 이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아.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상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혼자 울고, 혼자 화내고, 혼자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화면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것은 휴대폰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왜 답장이 없지? 무슨 일 있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나를 피하는 걸까? 생각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대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분명 내가 부담스러웠던 거야. 이제는 귀찮은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답장을 안 하는 거야.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 말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빈칸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면 머릿속은 곧바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습관처럼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끝나고 보자. 그 한마디만 해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를 부르시려나?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이거 내 공책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그렇습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질 뿐인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오늘의 불안으로 끌어옵니다. 아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남편이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나한테 화가 난 걸까?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하면 내가 싫어진 걸까? 우리는 사실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해석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휴대폰 화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1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싫다도 없었고 귀찮다도 없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자 라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문장을 내가 대신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침묵을 듣지 못합니다. 대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늘 자신만만합니다. 분명 그럴 거야. 틀림없어.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하지만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자주 틀립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믿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망했다고 울었고, 전화가 오기도 전에 떨어졌다고 포기했고, 상대가 말하기도 전에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그 끝까지 다녀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수십 개의 이야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영화의 감독도, 주인공도, 관객도 모두 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답장이 늦은 그 사람을 탓하셨을까요? 아니면 불안해하는 나를 다그치셨을까요? 아마도 그 어느 쪽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아니라 그 휴대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함께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부처님께서 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면 아마 휴대폰을 먼저 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답장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것보다 먼저 내 얼굴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조금씩 굳어가는 표정, 몇 분마다 휴대폰으로 향하는 시선, 괜찮은 척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는 마음,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는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서요. 그러면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답장이 너를 괴롭게 했느냐?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거기에는 숫자 1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싫다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귀찮다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짧은 침묵 위에 수십 개의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상대는 쓰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대신 써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말씀은 세상이 모두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날 변한 것은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답장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 침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해석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보다 그 한마디 뒤에 내가 붙여놓은 의미 때문에 울고, 누군가의 침묵보다 그 침묵에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상처받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보다 해석으로 이루어진 날이 더 많습니다. 비 오는 날을 보며 누군가는 오늘 하루 망했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비를 보며 누군가는 오늘은 천천히 걸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비는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비가 아니라 그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답장이 늦어진 것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이었을 수도 있고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으며 답장을 쓰려다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가장 아픈 이야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상태는 생각보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빈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자신만의 이야기로 그 빈칸을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쓰인 소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이 곧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만약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대신 내 마음을 한번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나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에 겁을 먹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날 밤의 외로움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답장이 늦는 날보다 답을 알 수 없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미래도,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언제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 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수행은 답장을 빨리 받는 것이 아니라 답장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조금씩 길러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답장뿐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합격 소식, 사과, 용서, 사랑한다는 말, 괜찮다는 한마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만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답장이 늦어진다면 휴대폰을 바로 확인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가슴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일어난 사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 사실 위에 내가 덧붙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아마 두 개의 답은 생각보다 많이 다를 것입니다. 사실은 답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뿐인데 내 이야기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관계가 끝났나 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까지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쌓은 이야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보는 대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짧은 숨 사이로 조금 전까지 사실처럼 믿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생각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불안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손님입니다. 나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집 전체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답장은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답장이 언제 오느냐보다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수행은 충분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도 바람은 아무 말 없이 불고 구름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갑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은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답장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온은 상대가 내 마음을 채워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때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답장을 기다리며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당신 자신의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도 당신 안의 부처를 만나길 바라며 마음온이었습니다.